네, 이곳은 계곡의 둔덕입니다. 지금 미나리 냉이들이 이제 꽃대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 꽃잎이 아주 싱싱하죠. 하얀색 꽃잎이 5장입니다. 이렇게 꽃을 마구 피우기 시작하는 이런 식물이 보이는데요. 네, 이 식물은 미나리아 제비과의 다년생 풀인 호라비 바람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바람꽃을 한 4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때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호라비 바람꽃은 그때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 지금 이렇게 이제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4월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이 호라비 바람꽃은 보시면은 꽃대가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꽃을 하나 피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쓸쓸한 호라비와 같다 해서 호라비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이 호라비 바람꽃은 우리나라 특산종이고요. 강원도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이것이 여러 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호라비 바람꽃을 본 곳은 다 전부 다 이렇게 다발식으로 함께 모여서 꽃을 피웁니다. 저 뒤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뒤쪽에도 이렇게 호라비 바람꽃이 앞쪽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지만 이렇게 모여서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는 약간 언덕, 약간 둔덕입니다. 낮은 둔덕의 평평한 지역에서 이렇게 호라비 바람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디나물입니다. 이 바디나물의 뿌리를 갖다가 전호,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삼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년생 식물이고요. 보통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계곡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뿌리의 생김새는 당귀와 비슷하고요. 꽃도 당귀꽃과 비슷합니다. 8, 9월에 자주색 꽃으로 산형 꽃차례를 이루며 피고요. 요 어린 수는 지금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바디나물의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매우며,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갖다 약재로 쓰는데요. 해열이나 진에 거담 작용을 해서 감기나 기침, 천식에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각종 성인병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당뇨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에 비해서는 좀 더 완만한 둥근형이고요. 가장자리 톱니가 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잎맥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진하게 선명하게 되어 있고요. 어릴 때 이렇게 새잎이 올라왔다가 커지면서 잎이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지죠, 잎이 더. 네, 지금 보니까 이 계곡 옆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구기자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뤄서 덩굴 형식으로 이 일대를 덮었는데요. 이 구기자는 인삼, 하소와 더불어 3대 명약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열매는 갸로움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죠. 가을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봄이라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새순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새순을 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이 새순을, 물론 나무를 해도 되지만은 이걸 그냥 그대로 저는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쳤다가 이걸 그대로 드시면은 구기자 특유의 그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기자 특유의 그 향을 즐기시는 분은 이걸 그냥 드시면 좋고요. 구기자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양념을 해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되겠죠. 구기자가 이 일대에 보니까 이렇게 구기자에 지금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기자는 피로회복을 촉진시켜주고, 또 소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흡수를 촉진해서 이 몸무게를 늘리는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답니다. 하지만 지방간을 예방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비타민C와 루틴 등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특히 저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구기자에는 콜린 대사물질의 하나인 베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계곡 옆에는 이렇게 구기자순이 자연적으로 자생하면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기자를 좋아합니다. 이 구기자가 나물로 식감도 좋지만은 특히 이제 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구기자만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아주 그 연하고 부드럽고 지금 통통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아주 최고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구기자순이 아주 싱싱하게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기자는 맛이 달고 성질은 약간 찬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기자는 어지럽고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사람, 남성이 유정을 한다든가 여자가 임신을 못할 때, 또 음혈이 허약해져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머리털이 하얘지며 잠을 못 이룰 때 이 구기자를 사용하면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기자의 양리작용으로는 피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조혈작용, 그리고 콜레스테롤 강화작용, 항지방간 작용, 혈압 강화작용, 혈당 강화작용, 생장 촉진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구기자가 엄청 많이 넓게 자생하는 곳인데요. 이 구기자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관리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시골을 다니고 있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요. 웬 나이 어린 소녀가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빠진 이런 노인을 갖다가 휘초리를 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자신은 나이가 300살이나 되었고 앞에 도망가는 머리가 허옇고 이빨이 빠진 사람은 자신의 증손자라고 하였답니다. 어떻게 300살이나 되었는데 소녀 같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은 이 풀을 먹었다고 하면서 이 구기자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 구기자를 먹었더니 내가 늙지 않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새순이 한 10cm에서 20cm가량 굵고 통통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나무를 해서 드시거나 저는 그냥 이거를 살짝 데쳐서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구기자순입니다. 네,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 계곡의 바위 옆에 보니까 이렇게 자주색빛을 띤 고비가 보입니다. 팥고비가 여기 지금 계곡 옆에 바위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물은 이름이 참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고비 역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비, 지금 보시는 팥고비, 그리고 꿩고비, 청고비, 개고비, 가는고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비가 있는데요. 이 팥고비 역시 고비의 일종으로서 이게 그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새발 고사이라고도 불리고요. 삼새발 고사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여기는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중에서 이거는 풀고비라고 하는데요. 풀고비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이 지어서 꽤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맛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사리에 비해서 이 고비가 더 맛이 좋다고 해서 고비를 더 선호하시죠. 이거는 이제 풀고비입니다.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는 또 노루오줌이에요. 노루오줌. 이거는 지금 노루오줌이네요. 노루오줌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노루오줌이 바위에 계곡물이 내려오는 바위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노루오줌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산에 7, 8분 응선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곳인데요. 그래서 계곡물이 많지 않고 졸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 보니까 이렇게 연녹색의 식물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는데요. 네, 이 식물은 지금 보니까 지난해 꽃을 피웠던 꽃대가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꽃대인데요. 이게 꽃대가 지금 보니까 위쪽에 이렇게 총상꽃 차례로 꽃을 피웠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보랏빛, 분홍빛의 꽃을 피우는 노루오줌이라는 풀인데요. 노루오줌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노루오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뿌리에서 노루오줌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루가 이 식물 근처로 자주 다니는 것이 목격되어서 노루오줌이다 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노루오줌의 전초를 한방에서는 해열, 두통 등에 쓰이고요. 노루오줌의 뿌리는 타박상 등에 약용합니다. 또한 위궤양이나 위염, 십이지장 궤양에도 이 노루오줌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루오줌의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전초를 술에 담가 먹기도 합니다.
이 노로즘의 전초를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두통이나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도 이걸 달여 마시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노로즘의 뿌리는 관절이나 근육이 쑤시고 아플 때 타박상으로 인해서 멍이 들었을 때 사용하면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로즘은 맛이 쓰고 서늘한 편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가 노로즘의 냄새를 그래서 확인하고자 직접 한번 하나를 뿌리를 캐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로즘의 뿌리를 캐놓은 상태인데요. 뿌리는 지금 수염 뿌리가 굉장히 많고요. 요 뿌리의 몸통은 약간 그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냄새를 제가 맡아봤는데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전혀 노로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줄기도 한번 꺾어서 맡아보겠습니다. 줄기를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약초 냄새 같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요. 나쁘지 않은 냄새입니다. 저한테는 나물로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왜 노로즘이라 그랬을까요? 노루가 이 근처를 자주 다녀서 아마 노로즘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 해서 뿌리의 안쪽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뿌리를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뿌리를 잘랐는데 안쪽에 뭐가 보이네요. 뿌리 안쪽에 지금 애벌레가 있습니다. 뿌리 안쪽에 노로즘의 뿌리 안쪽에 애벌레가 들어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겨울을 낳는가 봐요. 그러면 뿌리에서 노로즘의 냄새 난다고 했던 것은 아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노루가 아마 이 근처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격되어서 노루가 아니면 이걸 뜯어 먹어서 아마 노로즘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요 지금 가운데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애벌레일지 궁금하네요. 이 애벌레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으로 기어 나오는데요. 여기는 계곡 옆에 커다란 낙엽송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굵기가 한 지름이 60cm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옆에 아래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꽃을 피운 이런 식물이 보이죠. 이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여기 자라고 있는데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나물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피나물은 일명 노랑 매미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꽃이고요. 남쪽 지방에는 매미꽃이라고 해서 피나물과 조금 다른 식물이 있습니다. 피나물은 우리나라와 만주 그리고 흑룡강, 우수리강 등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습기가 있는 계곡 주변에서 서식하는 양귀비가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이 피나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유래를 보면은 피나물을 이렇게 자르면은 줄기에서 이렇게 붉은색 유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피와 같다 해서 붉은 피와 같다 해서 피나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데요. 피나물은 독성이 있어서 나물로 드실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끓는 물에다가 충분히 데쳐낸 후에 오랫동안 물에 담가서 쓴맛과 독성을 제거해서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커다란 낙엽송 아래에 이렇게 피나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피나물은 근육의 인대를 풀어주고 또 피곤할 때도 효능이 좋고요. 습진의 효능이 있으며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신경통이나 관절염, 타박상에도 효과가 좋고요. 진통작용을 해줍니다. 피나물이 이렇게 잎이 5장 이상 되면은 구별이 가능한데 처음에 이렇게 피나물이 올라올 때 잎이 3장씩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3장씩 올라올 때는 참나물, 이 참나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나물인지 알고 이 피나물을 나물로 드시다가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잎이 3장씩 올라와서 참나물 같아 보이지만 좀 더 크면서 잎이 이렇게 더 분화가 되죠. 더 많아지죠. 그래서 참나물과 오인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곡에서 지금 피나물들이 군락을 이뤄서 여기저기서 많이 자라는데요. 아직 꽃이 좀 덜 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물인지 피나물인지 좀 이제 혼돈스러울 때는 이 줄기를 꺾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